박송 씨의 친형 박모 씨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별안간 풀려난다, 뭐 석방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구속기한이 오늘로 만료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뭐 구속 기소를 할 건지 불구속 기소를 할 건지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절차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불구속 기소가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기소하지 않는다 뭐 이런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풀려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박수용 씨 친형인 박모 씨가 사전 구속영장 검찰 단계에서 청구가 됐죠. 지난 9월 13일 구속이 됐는데요. 원래 구속기간 열흘입니다.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는 한 차례 보강 수사를 위해서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이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를 해서 오늘로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불구속 기소가 된다고 하면 풀려나서 계속 다음 절차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지금까지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좀 낮은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횡령 금액이 21억 원이에요.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또 일단 사전 구속이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고 또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봐서 이 구속이 된 상태인데 지금 아버지가 했다고 하면서 본인 범행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박송 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원 변호사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구속기간이고 곧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저희도 신중히 지금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기소가 안 된다면 석방되게 될 텐데 뭐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송 씨 측에서는 설마 검찰이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지는 않을 거라고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일단 그건 지켜볼게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제 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인 카드 내역을 좀 들여다봤어요, 검찰이.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박송 씨 친형 박모 씨가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이 발견됐답니다. 대체 이걸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걸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송 씨 친형께서 그 상품권은 뭐 윤정수, 박경림 씨 등 그 박송 씨의 친한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용도로 뭐 구입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그런 상품권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권은 그러면 어디로 사용됐는지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뭐 저희 측에서 인지한 정보는 현재 없습니다. 거액의 상품권을 산 내역이 있는데 그 박송 씨의 친형이라는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실명을 거론한 거예요. 이분들은 무슨 피해예요? 윤정수 씨, 박경림 씨 등 박송 씨의 친한 지인들한테 선물하려고 그 용도로 구입했다고 검찰 진술했는데 그런 상품과 해당인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받았어요? 받은 적이 없대요. 김진희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늘로 솟았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박송 씨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이 친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법인카드로 굉장히 거액의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구입을 한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송 씨의 이제 친한 지인들, 그러니까 뭐 박경림 씨라든가 윤정수 씨라든가 한테 주려고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확인을 해보면 이 친형한테 이런 것들을 선물 받은 사람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품권을 사서 과연 누구한테 줬는가? 그리고 이건 뭐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된 그 상품권 액수만 몇 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정말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뉴스파이터가 이 사안을 다루고 있을 줄 어떻게 알고 검찰이 조금 전에 박송 씨 친형 박모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했고 형수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 공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구속 기소라는 것은 절대 재판받는 동안도 구속된 상태 받는다. 지금 그런 말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 하는 도중에 저 속보가 뜰 거라고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래요? 네. 왜냐하면 구속을 하고 풀어줬다가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오늘 몇 시에 이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는지가 문제였던 것이지 뭐 아마도 퇴근 전이면 뭐 지금 정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임박했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박송 씨 친형 구속 기소된 부분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만 네. 그 형수도 같이 기소가 될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관심사였는데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박송 씨 친형과 그다음에 형수가 공모관계에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왜 형수는 그러면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까? 네. 통상적으로 부부 둘 다 구속하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미 남편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액수가 거의 동일하게 횡령할 때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지 부분도 판단하고 그리고 한 명이 구속됐다는 부분 같은 것을 종합해 판단할 텐데 일단 처음에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21억 원대의 횡령이라고 이제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적시가 네. 됐었는데 20여일간 수사를 하고 나서 일단 금액이 한 4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61억 7천만 원 정도 횡령한 것으로 지금 일단 범죄 사실이 적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금액에서 끝이 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횡령 액수가 더 늘어나서 또 추가 기소가 될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세요. 구속 기소를 했고 형수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 공범 관계가 있다고 불구속 기소 어쨌든 친형과 그의 아내 즉 박송 씨의 형수는 두 사람 다 지금 재판을 받게 됐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박송 씨의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아니 그거 내가 한 겁니다. 우리 큰아들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라고 항변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가 즉 박송 씨 친형이 한 것으로 일단 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 뭡니까 이게? 일단 검찰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를 빼고 친형과 형수를 구속 기소한 걸로 그리고 그 형수는 불구속 기소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근데 그거는 좀 예견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든이 넘은 고령의 아버지가 이 금융거래 온라인 인증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뭐 사실은 비밀번호도 모른다면서요? 그렇죠. 물었더니 비밀번호도 몰랐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그 진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그렇게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근데 그게 입증이 안 됐다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했던 얘기로는 충분히 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당연히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건 큰 죄예요. 박송 씨가 30년 동안 연예 생활하면서 받은 출연료 번 돈. 지금 박송 씨는 구경도 못 해본 채 어디론가 사라졌잖아요. 그 횡령한 거예요. 그 죄를 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검찰이 파악한 혐의 중에 백성문 변호사는 지금 박송 씨의 친한 사람들한테 줄 요량으로 거액의 상품권을 구입했는데 정작 해당되는 사람들은 받은 적 없다. 그러면 이걸 거액의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쉽게 말해서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지 않은 것으로 볼 개연성이 많은 거고요. 어허. 그러면 그 상품권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직접 사용했다면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품권은 현금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현금화해서 이건 역시 횡령 금액에 포함된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횡령 액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런 부분들도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 친형 주장은 그거는 사서 지인들 선물로 준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역시 개인적인 횡령 액수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품권을 현금화한다. 이른바 상품권 깡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검찰이 지금 눈여겨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혐의로. 그런데 이 상품권 관련해서 의문스러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인카드 내역 중에서 여성 에스테틱, 박송 씨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미용실, 중고등학교 학원 등등의 결제 내역이 발견되었고요.
박수홍 씨 소속사 직원이라고 등재돼 있지만 박수홍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소속사의 직원의 월급으로 인출된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5대5 나엘 쪽 법인카드 쪽에서 많이 발견됐고요. 메디아붐 쪽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 이용 내역을 현재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놀랍습니다. 들으면서도 놀라워요. 사실 박송 씨의 형수란 사람이 법인카드로 고급 헬스클럽 그리고 여성용 에스테틱이랑 뭐 화장품 그런 종류겠죠. 학원 이런 데서 법인카드 썼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인데 뒷부분 들으셨어요? 박송 씨도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돼 있고 월급이 나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기존에 뭐 에스테틱, 뭐 미용실, 학원 이런 거는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온 것이 박수홍 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소속사의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 급여가 나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 네. 정말 놀라운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검찰 수사 결과 네. 이렇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빼돌려진 돈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19억 원에 달한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세상에. 저도 이 수치가 너무 놀랍고 큰 액수여서 이게 사실관계인지 맞는 건지 네.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네. 백성 변호사님, 통상적으로 이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허무인을 등재시키고 그 월급을 빼서 월급을 주는 척하고 빼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횡령 범죄에 이용이 되는데 지금 일단은 검찰의 초기에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21억 중에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어허. 파악하기가 제일 쉬워서 네. 이걸 기초로 해서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요. 그 외에 추가된 것들이 합쳐져서 이번에 이제 61억으로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진휘 변호사님, 이 사람들이 직원이 아닌데도 이 사람들이 직원으로 등재돼서 이 사람 앞으로 월급이 나갔다면 보통 월급이 나갈 때는 개인의 신상정보, 즉 주민번호랄지 그런 게 다 기재가 되잖아요. 왜? 급여를 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빌려주고 나름대로 뭔가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찰이 다 들여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공범 여부도 다 조사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로는 이제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어도 쓰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정보가 있어야 이제 계좌로 이제 돈이 들어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공범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르고 이제 등재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의 어떤 신상 정보나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졌다라고 하면 대충은 이제 돈도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하면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공범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하. 검찰 역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아까 백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게요,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고도 박송 씨 형수한테 자신의 생년월일, 명의를 알려주고 계좌를 알려주고 조직적으로 월급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다면 이건요, 남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조직적으로 갈취한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피해 당사자인 박수홍 씨는 뭘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지금 아픈 마음을 숨기고 정말 열심히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예정된 스케줄을 모두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려지기로는 이 폭행이 4일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도 바로 녹화 일정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주에 녹화 일정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MBN 동치미 녹화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스케줄들을 다 예정대로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작진이 오늘 동치미 측 PD랑 이제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동치미 측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박수홍
씨 그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걸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누차 전했지만 박수홍 씨가 녹화에 당연히 참여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박수홍 씨가 이때까지 한 번도 녹화에 뭐 빠지거나 지각한 적도 없이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와서도 그 엄청난 일을 겪고도 어떤 그 내색 없이 그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 그대로 녹화에 임했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프로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오늘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그 동치미 담당 책임 PD랑 통화를 했는데 그 책임 PD 분도 이 프로 정신을 발휘하고 녹화에 참여하는 박수홍 씨를 곁에서 보면서 그 제작진들이 가슴이 먹먹했대요, 세상에. 예, 동치미 PD가 박수홍 씨가 11년 동안 한 번도 녹화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성실성이 이번에도 네. 다시 나타났다. 오히려 현장 분위기를 본인이 이끌어줬다. 세상에. 본인 속이 천갈래 지금 만갈래 속이 해도 문드러질 텐데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니까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박수홍 씨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만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네. 그 결과물이 돈이잖아요. 수입이잖아요. 그게 어디로 사라졌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는 거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홍 씨가 어떻게 자기 수입이 사라지는 걸 빼돌려지는 걸 모를 수가 있느냐 의혹을 많이 그러니까 궁금증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로 네. 원래 자기 일에만 파묻혀서 계속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금융관계 이런 거 정보를 따로 챙기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완전히 일임을 해놓고 자기는 일만 성실하게 했는데 수십 년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굉장히 속이 정말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희연 평론가님, 박수홍 씨한테 굳이 죄를 묻는다면요, 지금까지 30년 넘게 열심히 산 죄, 그리고 가족을 믿은 죄, 그 죄밖에 물을 게 없을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최근 박수홍 씨가 두 가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밝힌 것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돈에 대한 부분은 좀 원상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소망하는 것이 어머니와 예전처럼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죠. 가족 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뭐 저희가 나중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연예인분들 중에 어릴 때부터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매우 바쁘게 지내고 가족들에게 돈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많이 있겠죠, 네. 예, 제가 이제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들었던 한 연예인의 사례도 보면은 의도치 않게 부모님이 그 돈을 사업에 투자한다던가 너무 뭐 큰 상가에 투자했다가 전혀 수익을 못 거쳐서 이 연예인분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박수홍 씨가 뭐 정신적으로 잘 회복되고 법적인 부분도 잘 돼야겠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부터라도 경제 전문가에게 좀 도움을 받으셔서 본인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하면 잘 정돈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보입니다. 참 안타깝고요. 참 마음이 쓰라린 게 곁에서 지켜보는 저희들도 마음이 쓰라려요. 근데 이렇게 가슴 아픈 가정사가 이제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됐잖아요. 민낯이 드러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박수홍 씨 관련 얘기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대요. 어떤 얘기냐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이 얼마나 이게 식구들 이용하냐면 뭐를 사, 뭐 집이든 뭘 사, 그러면 식구들이 그걸 이게 우리가 모았던 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하니까 빚이 있다는 걸 강조해. 그럼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나나 열심히 살아. 이게 빚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덜 쓰고 막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다 갚았어. 야, 다 갚았다. 이제 야 3년 걸려서 다 갚았다. 또 사 우리 형이. 형 덕분에 재산을 모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모았어. 근데 그 재산을 본 적이 없고. 노예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이 필요하시면 제 도움을 치명을 소송하라고. 저 때가 2014년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8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게 방송을 재밌게 하는 윤활유 역할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8년 뒤에 지금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내용입니다. 백승 변호사님. 저 때 얘기를 지금 이렇게 보면 박수홍 씨가 형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를 했구나라는 걸 일단 단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조금 아하. 전에 그 얘기에서. 네. 근데 박수홍 씨 가정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빚이 많아서 박송 씨가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30대 아버지 빚을 다 갚아줬고 원래 아버지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저기서 약간 반 농담조로 그럼 형이 또 뭐를 사는데 그럼 또 빚이 생겼다고 하고 또 그걸 갚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그 재산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정말 소름 끼치게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혐의들이 친형에 대한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뭐 양소영 변호사님이 거기에 약간 웃으면서 아 그거 뭐 노예 계약이면 소송하면 뭐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좀 현실화된 것 같아서 이 과거 얘기를 들으면서 이때는 농담이었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 들립니다. 그런데 더 정말 놀라운 게 당시 이런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요. 동료분들, 지인분들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송 씨하고 우리 둘이 우리가, 어디 네.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형이 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행을 갔다 와서 수홍 형이 굉장히 뿌듯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아버지가 관리하시던 거를 뺏었어. 그래서 형한테 줬어. 나는 못해. 그걸 어떻게 해. 다 좋은데 내가 저 연예계 선배로서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데 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 모르니까 다 지 엄마 맡겨. 그걸 나눌 때 정말 어머니인지 자식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통장 있잖아. 왜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뭘 맡기길. 정말 놀라울 정도로 소름이 끼칩니다. 엄앵란 씨의 저 얘기가 8년이 지난 시점에 보면 거의 예언에 가까운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전현평론가님. 예, 제가 굉장히 오래된 영상인데도 그 동영상을 직접 봤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에 아, 저게 정말 생활의 지에서 나왔던 조언이었다. 지금 보니 어쩜 딱 맞는 말이냐라는 공감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K장녀, K장남, K차남 이런 말이 있거든요. K장녀라는 말은 맞따라 대해서 부모님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들이. 그렇다 보니까 엄마와 딸의 위치가 나중에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상담을 양재진 병원장님이 하는 유튜브를 보면은 상담사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요, 또 K장남, K차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남이면 장남인 대로 내가 이 집안의 기둥으로서 집안을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고요. K차남, 박송 씨 약간 그런 사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이 경제적으로 둘째 아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보면 차남이 형을 비롯해서 온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기의 수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형한테 다 맡기고 나만 좀 고생하면 온 가족이 행복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앵란 씨가 조언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엄앵란 씨가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사다가 나중에는 왜 이제 좀 그 부군의 정치 생활이라던가 파편을 꺾으면서 그 비빔밥 장사하던 책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느꼈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을 진심으로 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송 씨 일이 이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면서 정말 동료분들도 지인분들도 같이 아파할 텐데 그러면서도 힘을 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제 여러 동료 후배 개그맨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김원효 씨 같은 경우에는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선배님 이젠 아픈 길 제발 걷지 마시길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렸고 유재석 씨도 정말 진한 우정 나눈 친한 형 착한 심성과 성품은 변하지 않았고 내가 힘들 때 형이 참 많이 위로해줬다. 나한테는 평생을 이어가며 잘해야 되는 진짜 좋은 형이고 좋아하고 존경한다. 평생 의지하면서 함께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송 씨가 연예계에 착한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수십 년 일한 결과가 어디로 지금 사라진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연예인들이 가족한테 돈 관리를 맡긴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워낙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형태가 박송 씨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공감이 많이 되니까 더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송 씨의 이번 사건이요. 사회적으로도 지금 큰 반향이 큰 이슈가 되고 있나 봐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번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홍이라는 우리 저 문화예술인 아시죠? 박수홍. 형제간에 뭐 아주 뭐 좋은 형제간도 있지만 이웃사촌보다도 못한 형제가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친족 상대례 중에 형제 자매인 경우에 그것을 뭐 소위 친고죄로 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생각해봤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한번 적극적으로 개정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얘기를 백성문 변호사님 좀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봐 주세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한 건지. 일단 친족 상도례라는 게 쉽게 말해서 재산범죄 중에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는 강도죄를 제외하고는 가족 간의 재산범죄로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개념이 친족 상도례가. 네. 그리고 조금 먼 가족 같은 경우, 친척 같은 경우는 같이 사는 그런 가족의 경우에는 또 똑같이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 돈을 빼돌린 아들 처벌 못합니다. 아 그래요? 현행법으로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친족 상도례는 처벌 못하죠. 금액이 아무리 크고 죄질이 안 좋아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가족 간의 일에 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죄질 그렇게 안 좋음에도 봐주는 게 맞는 것인지 가족의 범위 자체도 지금 과거하고 지금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이 친족상도례 개념도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친족상도례 없애자가 아니라 친족상도례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변화의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그러니까 풀려날 일은 없어요. 구속된 상태에서 앞으로 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의 형수는 공범관계로 봤고 상당한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는 그때까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